여기 오시면서 주로 관찰하신 것들이 어떤 식생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뽕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뽕나무를 알아서 관심이 가서 뽕나무를 유심히 보고 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또, 저는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하트 모양도 있고 좀 다른 모양이 한 나무에 궁금했어요. 어떤 예, 나무인지. 예, 또, 잎을 보니까 되게 모로리 나무? 예, 예. 네, 그게 저는 숲꽃인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그게 뭔지 되게 궁금해서 한참 보다 왔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주로 목본이나 나무 종류나 풀 종류, 꽃 종류를 주로 많이 보십니다. 근데, 그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이끼나 지유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보통 일반 사람들이 나무 종류나 꽃 종류, 풀 종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이 숲속에서 아주 귀중하고 그 다음에 소중한 그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지숲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찬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이게 뭔지 아시겠죠? 잎이네요. 예. 요게, 잎이네. 예, 요게 이끼입니다. 요거는 지의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지고 계신, 나눠드린 룻배를 가지고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작은 숲 같아요. 맞아요. 아주 마치 밀림속 같기도 하고. 가운데 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멋지다. 예, 이거 보시고 나니까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네, 마치 신기한 세상을 본 것 같아요. 네. 아주 저렇게 작은 건데도 자세히 보니까 또 룻배로 보니까 또 하나의 숲속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신기함이 있네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네, 우리가 숲속 한가운데 들어가 네. 있는 기분?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이끼의 그 푸르름과 생동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고 아주 우리 관심에서 벗어난 식물이지만 요거는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요 이끼는. 건조함을 막아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뜯어다가 이렇게 화분에 장식하는 이런 거 저는 네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이끼는 여기 숲속에서 숲속 동식물들 또는 미세 동물들의 먹잇감도 되고 그 다음에 서식처도 되고 처음에 건조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습도를 맞춰주거든요. 그리고 발화하지 못한 그런 씨앗들을 발화시켜주는 그런 보금자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숲속 그 미세 곤충들, 그것들의 먹이나 그 다음에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숲속 동물들의 그 갈증 해소를 되는 먹이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끼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분에 네. 까는 거? 예, 화분 재료도 씁니다. 그리고 참 지난번에 예. 장내삼을 샀더니 예. 장내삼 밑에 쫙 깔려왔어요. 예, 그거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쫙 깔아주죠. 일상생활에서 상품으로 다 이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부터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외과 처치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여기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막는. 그 다음에 그 에스키모인이나 인디언 어린이들의 기저귀로도 사용했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그 벽에 들어가는 충전재 또는 지붕의 충전재, 그 다음에 침대의 속재료 이런 쪽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아, 네. 벽에 속 재료로 들어가면 아무리 말렸다고 해도 그러니까 습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축축할 텐데. 아, 축축할 것보다 그 건조해서 들어가니까 습도 조절을 할 수 있죠. 황토집 같이 습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끼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CO2, 이산화탄소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CO2하고 미세먼지 흡수 능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능력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공기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거 농도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요 이끼는 그 온몸으로다가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 이끼가 전체 약 평균 44% 정도가 탄소 흡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 미세먼지의 오염물질의 주 성분이 질산암모늄이에요. 그 질산암모늄을 이끼가 영양분으로 사용하고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저 서울 마곡지구에 이끼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끼탑이 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4m, 4m 되는 정사각형의 이끼 벽이 하나가 나무 30년에서 35년 되는 나무 200여 그루가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양하고 같다는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요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런 이끼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한 가지 아까 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반려식물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데는 이끼 클러스터 이런 것도 조성 중이고요. 서울 대공원 같은 데는 이끼 공원, 이끼 소공원 같은 것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지유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유류는 지구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지구의 옷. 생육삭정으로다가 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상지유류. 바위에 붙어 있는 이러한 모양의 회색빛 나는 이런 것들, 버짐같이 퍼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게 바로 지유류예요. 근데 지유류에 아까 생육상으로 3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거기에서 고착지유류, 즉 가상지유류라고도 합니다. 가상지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는 엽상지유라고 하는데 요것이 옆으로 자라면서 이파리 같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요 본적 있죠. 요거 특히 나무에 많이 붙어 있죠. 나무 줄기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이거는 못 봤던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송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지상 지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지상. 소나무 생겨서 송나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요거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바위에서도 이렇게 조그맣게 자라더라고요. 꼭 이러고만. 이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제가 뭐 이게 송나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그러한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은 바로 그 동의보감에서 약재로 쓰는 그 송나 귀중한 약재로 쓰는 그런 공생체입니다. 지유류고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 19,000여 종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것이 아주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토양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 지역 같은 데 화산 폭발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나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토양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유류고요. 전 세계 약 8% 정도를 덮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이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근데 이 생물은 식물이 아니에요. 광합성하는 조류와 그 다음에 균류, 곰팡이류가 합성이 된 공생체입니다. 공생체. 그래서 식물이 아니고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라고 합니다. 지유류는 어디에 살까요? 바위에 들어 살지 않나요? 네, 바위에도 삽니다. 여기 지금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도 나무에도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흙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 사막지역, 그 다음에 그 극지, 이런 데서도 삽니다. 근데 남극지방 같은 데는 약 일부 지역에 350여 종이 이 지유류 덮여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유류가 그렇게 극한 환경에서도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우주에서 살아남을까요? 네, 이것이 유럽 우주국에서 2008년도에 요 지유류하고 다른 생물들을 우주로 가서 1년 반 동안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노출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그 세포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온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유류만. 다른 건 다 죽었는데.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강함이 우리 지구에서는 취약점이 돼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공기가 안 좋아서? 그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 오염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지유류는 대기 오염의 지표자로서 그렇게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걸러서 광합성을 할 때 걸러서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데 이 지유류는 그냥 온전히 다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지유류가 많은 데는 그 부분의 대기 오염이 대기가 깨끗하다는 얘기고 요것이 적은 데는 대기가 나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보시면 이 지유류가 있어요. 근데 도로로 나오면은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그것이 대기 오염 때문에 이것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취약한 점도 있습니다. 네. 지유류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것 같아요. 저걸 먹을 수 있어요?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먹고 자주 먹는 겁니다. 석이버섯. 석이버섯은 돌석자에다가 귀자, 이게 돌에 붙어 있는 귀란 뜻이거든요. 석이버섯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셨던 송나. 이 송나는 역시 이 실처럼 자라는데 이 송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석이버섯과 송나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지의류입니다. 지의류. 약재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요. 모세가 자기 국민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 배고픔에 시달릴 때 사막 가운데에서 저게 예수님이 내려준 빵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그것도 나가 그럼 지유류. 그것도 지유류입니다. 이렇게 만나도.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먹을 수 있고요. 네, 그럼 지유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니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네. 네, 그거의 원료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항암, 항당뇨, 항염에 쓰이는 의약품 원료로도 쓰이고, 화장품이나 향수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 눈에는 별 관심이 없고, 관심을 많이 주지 않는 이런 이끼와 지유류지만, 이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끼와 지유류입니다. 자,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끼와 지유류 같이 이렇게 안 보이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 번쯤 더 눈길을 돌려주신다면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